그래서 뭐 심각한 그런 댓글 문화는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이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까지 지금 성취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잘해서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 이런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성취 기준을 우리가 수행, 실행,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함께. 그렇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댓글 문화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제가 참 아주 그냥 가슴이 아프죠. 그게 마치 제가 지도를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런 사실 뭐 반성이 많이 되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하고도 뭐 저도 한 번씩 뭐 방송을 통해서 방송 조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한 번씩 6학년이나 5학년 교실에 직접 가서 말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속에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일상적인 삶과 다르지 않은 거죠.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그래서 5, 6학년 군에서는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이거는 물론 사이버뿐만 아니라 내가 글을 쓸 때 독자를 고려하는 거죠. 독자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제 쓰기까지 마쳤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제 느낌은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래요. 흐름을 잡았어요. 뭐 쓰기 쪽 보니까 초등학교 쓰기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 5, 6학년 교과서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1, 2학년하고 달리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요. 텍스트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교과서로 수업하는 게 한계가 뭐냐면 수없이 이렇게 사실은 성취 기준도 수없이 많지는 않잖아요. 5개, 6개 정도 되는 성취 기준을 물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을 또 묶어서 섞어서 하기 때문에 성취 기준이 뭐 대략적으로 5, 25개, 26개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그런 정도의 성취 기준을 가지고 6년 동안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학기별로 하면은 12학기 아닙니까? 12학기 동안 가르치는 것 같은데 6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 우리 글쓰기의 능력을 보자는 거예요. 어떨까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별 5개 중에서 별 2개 반? 3개를 받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선생님 보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글쓰기 지도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초등학교 때 글을 더 많이 썼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글을 더 많이 쓸까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글 쓸 시간이 더 줄어들 거예요. 대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리포트 내는 거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여러분 짧더라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쓰는 글이 중요합니다. 리포트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글을 가지고 올 이유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건 눈에 쉽게 보입니다. 이게 본인의 의견, 학생 개인의 그런 의견으로부터 내가 수업 시간에 강의한 그 내용과 제가 강조했던 너 자신, 자기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의 의미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해야 아이들의 그대로 그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부모님은 부모님 자체가 행복한 거라고.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정말로 가족 내에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거든요. 저는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자라나길 바라는 그런 상처럼 사는 거죠.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특히 교사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어, 6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 글쓰기 역량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속적인 어떤 학습의 기회가 없죠. 그죠? 그리고 담임선생님마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기 쓰기를
그러니까 일기쓰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일기쓰기라는 거를 여러분도 이건 좀 아마 여러분 혹시 나중에 담임을 맡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일기라고 하는 그죠? 일기쓰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독자는 우리가 지금 우리 쓰기의 흐름을 보면 독자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독자가 누구냐니까 이게 누구예요, 독자가? 나예요, 나. 또 누가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독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일기쓰기를 하지만 이 일기쓰기가 글쓰기 역량 향상과는 무관한 그런 일기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일기쓰기를 강제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쓰게 하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활동, 글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글쓰기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전제를 여러분이 동의하신다 그러면 일기 쓰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주일에 한 번이든 글쓰기 목적에 맞는 독자를 고려하고 필자인 나의 주제를 독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서 문단, 세 문단 또는 다섯 문단을 갖추어서 글을 쓰게 하고 독자가 이걸 읽었을 때 필자인 이영래는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글을 썼구나를 알게 하는 그런 글을 지속적으로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고 일기쓰기, 생활지도라는 목적으로 아이들의 삶을 알아야 되니까, 엿봐야 되니까 그건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큰 흐름을 보니까 어때요? 큰 흐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쓰기라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의 글을 쓰는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거구나. 생각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의 어떤 그런 자형이랄까 그걸 강조하지 않았던 거죠. 그걸 제가 강조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일기쓰기는 또 나중에 여러분 현장에 가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기쓰기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아이들 지도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쓰잖아. 이렇게 글을 쓰면 이제 공책에 글을 쓰잖아요. 그럼 한 칸을 들여 써가지고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단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6학년 같은 경우에도요. 한 칸 들여쓰기라는 개념 형성이 되어 있잖아. 아이들이 70%가 됩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3, 4학년 단계에서 뭘 배웁니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배우면서 문단의 개념을 배우잖아요. 문단이라는 것을. 하나의 문단 속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단들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학년이 되었어도 그 내용에 맞춰서 글을 쓰는 아이들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교과서를 넘겨보면 그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꾸준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단원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교과서에.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뭘 활용하는 거죠? 일기쓰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적인 면에서는 참 더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일기쓰기라는 말은 빼고 지속적으로 쓰도록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걸 그래서 에세이 쓰기라는 말을 바꾸고 싶다는 거죠. 에세이 쓰기로 하자. 그냥 글쓰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글쓰기인데 에세이 쓰기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하니까 구태에 우리말 좋은 말이 있으면 그냥 글쓰기죠. 지속적 글쓰기인 거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 어떻게? 글 쓰기 전에 내가 쌓일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직을 해서 처음, 중간, 끝 1, 2, 3, 4, 5문단 이런 내용을 쓰겠다고 계획한 다음에 글을 쓰고 쓴 다음에 읽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선생님이 확인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거는 친구들하고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는 거죠. 읽어보라고. 그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목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그죠? 이렇게 문단의 형식도 문제지만 제목하고 그죠 여러분? 제목하고요 주제하고도 여러분 구별을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제목하고 주제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노인과 바다의 제목이 있잖아요.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의 제목. 노인과 바다, 제목입니다. 그죠? 타이틀이잖아. 그 주제는 어떻습니까? 노인과 바다의 주제는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주제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학 평론가들은. 저는 그런데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죠? 그 이제 제가 지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예 학생들이 글을 쓰게 할 때는요. 저는 주제를 제목으로 만들도록 많이 강조했어요. 주제를 제목으로 만드는 거죠. 주제를 제목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학생들이 글을 쓰는 데 도움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아예 글 양을 못 채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지금 과정중심 글쓰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과정중심 글쓰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보니까 그냥 이렇게 과정을 하기 전에 쓰기라는 게 쓰기 전 할증이 있고, 그죠? 쓰기 중이 있고. 이게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꼭 저렇게 쓰기 전, 중, 후 저런 어떤 과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글을 쓰기 단계에서는 결국은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글을 쓰는데 제가 목적자 없이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목적을 정하려면 아까처럼 누가 필요합니까? 독자의 대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대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뭐 흔히 말하는 그 대상을 대상으로 또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결정해야 될 거라는 거죠. 사전에 어떤 내용을 쓸까? 글 쓰기 전에 저런 내용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속에. 그러니까 이걸 흔히 말하는 내용을, 그죠?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든지. 저는 이제 제가 말하는 저 아이디어는 어쨌든 개인의 글 쓰는 사람의 개인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개인의 경험에 비롯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좋은 글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뭐 글이 갖춰야 될 그런 자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창의성인데요. 그 창의성은 결국은 개인의 의견,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개인의 아이디어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뭐 또 뭐 통합성, 조화, 뭐 그런 통일성,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아이디어가 생성이 되면 당연히 이 아이디어를, 그죠? 똑같이 조직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쓰고, 처음 단계는 이런 예를 들어야지, 속담을 쓸까, 나의 경험을 쓸까, 어제 있었던 일을 쓸까, 이웃 이야기를 쓸까, 가족 이야기를 쓸까, 아니야 유명한 사람 이야기했던 내용을 언급할까? 여러분이 나중에 논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글을 쓰기 전에 문제 출제했어요. 그죠? 출제자가 제시한 지문과, 그죠? 지문과 또 지시문과, 그죠? 조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조건? 이런 내용들을 다 글 쓰기 전에 파악해야 되잖아요. 파악하지 않고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철저하게 조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디어를 만들고 조직해야 되잖아요. 물론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한 저 과정은 그래서 나가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수정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수정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